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특히 아시아 지역에 방콕, 베트남,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주변 국가들 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스캐머들의 활동을 보면은 특정 지역 몇 개를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제일 먼저 기원이 된 곳이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 이제 이 필리핀의 그 스캐머들은 주로 활동을 어디서 하느냐? 홍콩으로 와서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홍콩이 중화인민공화국에 반환되기 전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홍콩에는 그 필리핀의 용역 사업이 왕성하잖아요. 그 영어를 잘하니까 영국 교육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그 부모들이 필리핀의 그 도우미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홍콩 같은 데 보면은 토요일이나 그런 공휴일 날 구룡파크라든지, 그 다음에는 그 필리핀의 센츄라에 있는 전화국이 있습니다. 전화국 밑 옆에 그 큰 지하도가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그 필리핀 그 사람들이 모여요. 주로 도우미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죠. 그 다음에 일부 이제 인도네시아 피플들, 이분들도 도우미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오늘날 이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스캐머의 가장 큰 그 어떤 주류가 된 곳이 바로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는 어떤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가기 쉬운 그런 환경을 밟아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네덜란드의 그 속국을 있었잖아요. 있으면서 스와르노라는 그 사람이 아닌, 보통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 스캐머들이 보면 스와르노 이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진짜 스와르노도 있고, 최근에 뭐 스와르노 하는 거 이거 다 아니죠. 다 가짜죠. 이 가짜를 하다가 안 되니까 스와르노 밑에 뭐 쿠수마가 뭐 이어받았다 이렇게 하니 그것도 다 지금의 쿠수마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네시아의 어떤 그 정치적인 변화점을 볼 것 같으면은 스카르노가 그 독립운동을 안 했습니까? 스카르노가 그 인도네시아를 네덜란드로부터 독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스카르노가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밑에 있던 측근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스와르토에 의해서 물러납니다. 그래서 스카르노 스와르토 시대에 그 네덜란드하고 관계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채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움직였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네덜란드 화란이라가,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로부터 식민지 를 잡고 있을 때, 인도네시아를 식민지로 하고 있을 때 많은 그 백금을 가져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의 그 역사 속에 보면은 굉장히 이 골드와 관계된 역사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도네시아의 그 발음들이 스카르노, 스와르토, 또 요즘 이제 말씀되고 있는 스와르노, 이 전부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캐머들이 그러한 이름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 실제로 스카르노나 스와르토 이 시절에는, 이 다 군인들 출신들이니까, 이 시절에는 그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에 그 서로 아주 양국 관계가 좋았어요. 다 이제 군 출신들이니까 서로를 잘 이해하고, 또 실제로 스카르노는 미국 중앙정보부의 작업에 의해서 스와르토에 의해서 축출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됐는데,
그때에 지금은 뭐 명칭이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에 우리 그 국군의 그 방첩대 또 보안사령부 그 보안사 군인들이 그 인도네시아에 가서 정보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러니까 60년대 후반이죠. 그래 이제 많이 시키고 그 당시에는 스와르토가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스와르토 통치하던 시대를 하다가 1967년도에 스카르노가 자기가 믿었던 장군 중에 한 명인 스와르토에 축출되죠. 이제 되는데요. 그래도 하여튼 군부의 인맥은 계속 유지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의 그 보안사 요원들이 가가지고 그 보안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난 뒤에 거기에 갔던 우리 보안사 요원들이 그 자카르타에 이제 머물러 살게 됩니다. 살게 되면서 뭐 군부 시대니까 군부 인맥으로 뭐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수산업, 물고기 사업이죠. 그걸 많이 했어요. 뭐 저도 그 사업하는 사무실도 가보고 인도네시아 사무실도 가보고 한국 사무실 요즘 여의도에 렉싱턴 호텔입니까? 그 우리나라 양대 정당 당사가 있는 그 부분에 렉싱턴 호텔 후문 쪽에 가면 국민은행인데 국민은행 옆에 건물에서 이 인도네시아에 갔던 보안사 출신 요원들이 그 수산업을 하던 한국 사무소가 거기 있었어요. 저도 몇 번 거기 가봤습니다만은 거기 갔었는데요. 그런 연유로 해서 인도네시아로부터 발신되는 이제 골드에 관계된 이런 루머들이 많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지요. 그러면서 이 발음이 스카르노, 인도네시아의 장군 아닙니까? 군인 아닙니까? 이 군인이나 또 인도네시아의 요즘 흔히 말하는 스와르노 이 다 발음이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옳지 못한 서류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그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내죠. 뭐 심지어는 스와르노라는 이름이 우리 한국의 김씨, 박씨 이런 식으로 그 서네임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스와르노 장성이 또 스와르노 군부에 힘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뭐 CD를 발행했다, 뭐를 했다 이렇게 이제 자기들의 그 스토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에 섞여져 있는 페이퍼 하나하나마다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흔히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 주로 보면은 스위스의 그 UBS 은행을 많이 내세우잖아요. 실제로 지금 인도네시아 센트럴뱅크 중앙은행 안에 들어가면은 HSBC 데스크, UBS 데스크 이런 은행들의 데스크가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은 식민지 생활을 오래 하면서 해외와 맺은 그 조약에 의해서 아직 처리해야 될 자금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거든요. 필리핀도 마찬가지예요. 필리핀 중앙은행에 들어가 보면은 그러한 데스크들이 쭉쭉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UBS 데스크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에 있지만은 인도네시아의 중앙은행이 지금 바깥에 돌아다니고 있는 UBS 페이퍼에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직까지도 UBS의 이 가짜 페이퍼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현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이 아시아에서 이제 활동하는 스캐머들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또 요즘은 이제 홍콩의 그 인터내셔널 파이낸싱 인양이 약화되면서 두바이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피벌들이 많이 해요. 또 걔들은 또 프랑스, 뭐 케냐나 이런 데 애들은
그 다 식민지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영어가 다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이제는 또다시 태국 방콕에서 많은 이제 스캐머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런 스캐머들한테 현혹이 안 되면 돼요. 중요한 것은 은행 대 은행으로 움직이는 뱅크의 스위프트에만 의존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약간 이제 혼돈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오늘날 또 그 스위스의 유뱅크 거를 가지고 뭐 해외에 뭐 스틸을 수입하는데 보증으로 쓴다. 지금 싱가포르의 어느 은행에서 컨펌을 해주고 있다. 또 조금 있으면 스위스의 유은행에서 이제 SKR에 대한 AU SKR에 대한 보관비 청구서가 온다. 그것을 지불하고 나면 이제는 스위프트가 움직인다. 나싱이에요.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들 앞에 현재 UBS의 페이퍼를 가지고 할 수 있다고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고 믿지 마세요. 저는 이미 UBS 페이퍼를 20년 전에 만진 사람이거든요. 만지고 실제로 미국에서 트레이딩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웰스파고 뱅크를 리시빙 어카운트로 하고 다 해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20년 전에 가짜 UBS를 만지고 있던 사람의 성무병을 하던 사람이 오늘 이 한국에서 이 UBS 서류를 만지는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을 폄하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뭐 지금 어디를 갔다 오면은 이제 UBS에서 곧 뭐 스위트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지요. 20년 전에 뭐 나이는 저보다 조금 작지만은 뭐 그때는 오늘날 또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허황 꿈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성무병이었으니까. 그런데 성실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이제 허무맹랑한 말에 이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오늘 인도네시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몇 개 나라의 스케마 분포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은 오늘 강조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UBS 페이퍼는 다 아니다. 만약 그거를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저에게 연락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개 중에는 참 성실한 분들도 계시거든요. 정말 이것이 될 줄 알고 그 사람들에게 경비를 대어 가면서 아직까지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이 간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은 다 요즘은 이제 전부 다 자기들이 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절대 그 스위스 U자 은행의 페이퍼는 아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위프트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되게 이상한 말로 이제 그걸 믿게 하거든요. 오늘날 비트코인 판매회사가 뭐 그러니까 레미턴스를 송금하는 이러한 라이센스를 어떤 은행으로 받아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뱅크 스크린에 일단 연결을 시켜가지고 뭐 이 비트코인을 좀 너희들이 많이 사게 되면은 또 이 레미턴스 하는 데에서도 수수료도 줄어들고 뭐 이래 많은 현혹을 합니다. 이 스캐머들이 그런 스토리를 많이 만들지요. 그렇지만은 제가 강조하지만은 여기에 진리는 단 하나다. 그렇게 법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방송 안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스위스의 U자 은행의 페이퍼는 절대 만지지 마십시오. 그것은 절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고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식민지 역사를
밟은 나라 안에서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펀드 히스토리를 약간 각색해가지고 여러분 앞에 이제 그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런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한 뭐 10년 전만 해도 그런 사람 안 있었습니까? 금덩어리인지 뭐 입힌 것이 이런 걸 다 들고 내가 인도네시아의 수아르노의 후계자로서 이런 에셋을 갖고 있다. 그거 다 엉터리였거든요. 거기에 연기된 사람이 미국의 M자가 들어간 뱅크를 만들어가. 미국에는 뭐 뱅크라는 이름을 빵집도 쓸 수가 있는 거니까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그 청년 장교를 양성하는 학교 부지가 나왔을 때 그 입찰금도 놓고 이랬었어요. 이제 며칠 있다가 제가 그와 비슷한 회사가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지금 저지르고 있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참 이것을 이러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예방적 차원으로 가야 되지 이 사고가 난 뒤에는 참 수습한다는 것이 물론 수습은 되지만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밟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달러의 고리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들이 말할 수 없는 사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이러한 일이 안 생기도록 우리가 힘을 합치고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국제금융의 토양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앞으로 이제 며칠간 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스캐머의 지역적 분포 그리고 그 다음에는 미국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 활동하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주고 있는 그러한 회사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거기에는 이제 말려들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린 것은 스위스 U자은행의 페이퍼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쉽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혹시 만지고 계신 분들은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시고 이 은행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출발할 때 MT199나 뭐 이런 거에서 어드바이스를 주고 799를 줘. 799를 딱 주고 나면은 72시간 3일 내에 760에 와야 되는 것이 은행의 그 뱅킹 레귤레이션이에요. 그것을 벗어나서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십시오.